제가 심리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통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릴 만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존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트라우마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실은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게,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방법은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점 만들어가고, 그 시도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자존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계속 내가 실패만 한다, 그럼 자존감은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실패하더라도 거의 성공에 다다를 뻔했던 내가 능력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고, 그 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됐을 때 자존감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없거나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시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시도를 못하는 겁쟁이들이 자신감이 높을 때 그게 마치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연기를 하거나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존감이 유리조각입니다. 금방 깨져요. 금방 부서져요. 남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계속해서 자신을 포장을 해야만 버틸 수 있는 자존감의 일종의 카피죠. 그냥 자신감이 강한 거예요, 그건. 자신감이 강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자신감이 강한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그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싫어서 자신감을 키워서 버티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전혀 없다는 건 아무런 시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자존감이 높을 수 없어요. 실패 경험도 있고 상처도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극복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존감이 낮다는 건 그냥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극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를 곱씹으면서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를 곱씹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 시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내 트라우마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벗어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결과로 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누구나 자기의 틀이 있고 상처가 있을 거고 무언가 깰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깼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수에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는 과연 어쩔 수 없이 보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마음속에 안고 있는 트라우마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다, 이거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작은 시도를 꾸준히 하고 사는 사람, 큰 목표를 가지고,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존감으로만 따지면 작은 시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살고 자기가 이제 작은 걸 이룸으로써 그게 쌓여서 큰 목표를 보는 것이 없다면 이 시도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시도를 통해서 큰 목표를 이루려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보다 당연히 훨씬 자존감은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도가 성공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존감은 어느 정도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큰 목표가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자신감만 커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생기면서 이게 좀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 정신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괴리가 컸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에 좌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이제 자기 안으로 도피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큰 목표가 있는데 작은 시도를 하지 못하니 왜? 두려우니까 걱정되고 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까 봐. 과거에 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꼬리표를 붙여놓고 이거는 뭐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한테 선택권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을 하지만 물론 제가 개개인으로 상담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지만 만약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내 트라우마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은 관점과 발상의 차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존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발상의 차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내가 자존감을 높은 상태로 가는 것은 두렵고 무서우니 나는 그 상태를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은 분명히 그 결정한 내 안에 내 무의식 안에 그 존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시도하고 상처받는 건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고 깨지든 아니면 잘 되든 그 시도가 성공의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 거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 과거의 이 생각도 이해를 하고 다독여서 이제는 알겠어. 과거의 나를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을 말리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치유가 되도록 시간을 기다려준 것. 그 시간을 기다려준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높고 낮고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일종의 그 버릇이 있죠. 버릇. 자신감이 낮은 것도 버릇이에요. 자신감이 높은 것도 버릇이고. 근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높은 태도가 버릇이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쁜 면에서 약간 그 거울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자신감까지 높으면 제일 좋잖아요. 자신감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소한 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고민할 만큼 여러분들은 사소한 삶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말로 중요한 걸 오래 고민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똑같은 물건 2개 놓고 하루 종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는 거 물론 거기에 내가 인생을 걸었고 중요한 거라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사소한 것을 빨리 선택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쏟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자신감하고 연결될 거예요. 물론 이 트라우마에서 처음부터 벗어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그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완전 도망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완전 얼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굳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딱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어떻게 보면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듯이 서서히 이게 젖어가면서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너는 그런 걸로 너 혼자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했을 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의 생각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고, 만약 이제 스스로가 깨기가 힘들면 이제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트라우마가 상처를 받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깨고 나가서 무언가 시도하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좀 쉬어 라고 말하면서 시도나 이런 것을 못하게 감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이제 그걸 깨고 나와야죠. 언제까지나 그 둥지에서 알 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알 속에서 살면 알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새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이 없으면 당연히 다치겠죠. 근데 알이 나를 다치지 않게 해서 알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깰 시점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을 그런 여력이 안 되고 나 스스로는 괴로운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제는 선택권이 있다. 나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은 나를 잘 감싸줬던 알이고 이제는 나는 그 알을 깨고 이제 훨훨 날아가는 새다라고 이미지를 그려서 무언가를 시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하시고 그 작은 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옳은 일을 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서서히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높아지죠. 그리고 자신감은 사소한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것에 더 시간을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오늘 저는 이제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레비 씨, 다른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